최자영 관장님, 저 태호예요. 20년 전 받은 은혜 드디어 갚으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자영 장학재단의 1호 장학생 출신이자 국제적으로 성공한 아트딜러 이태호가 강세리와 노숙자에게 어떤 복수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 씨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시간 냈는데 나한테 소개시켜 줄 사람이 고작 이 여자입니까? 태호와 강세리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의 신분을 훔쳐 도망갔으니 그 오빠인 태호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어디 쥐새끼처럼 숨어있나 했더니 강세린이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사람을 데려오다니 여기 수준 알만하네요. 황기찬 씨가 했던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은 태호가 자리를 떠나버리자 황기찬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세리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당신 태호랑 아는 사이야?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당신 얼굴을 보자마자 사람이 도망을 가? 사람 설득도 못할 거면서 어머니를 데려왔어야지 왜 당신이 나온 거냐고. 태호 씨, 제 실수입니다. 이 여자는 돌려보낼 테니 저랑 이야기하시죠. 사실 이 여자는 미술관 관장이 아닙니다. 노숙자 관장이 오늘 사정이 있어 못 나온 것 뿐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여기서 뭐해? 강세리, 당신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황기찬은 강세리를 내쫓고서야 태호와 겸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강세리 씨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겁니까? 그 이야기는 하기 싫군요. 황기찬 씨와 이렇게 마주 앉는 것도 전부 최자영 관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일 뿐입니다. 미술관 관장님은 최자영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다른 분이 앉아 계신 겁니까? 저 노숙자 관장님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비록 미술 쪽은 잘 모르시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최자영 관장님 때문에 이곳에 들른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황기찬 씨와는 더 할 이야기가 없군요. 하지만 입구에서 태호와 최자영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었는데요. 태호야, 관장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는 인연이었고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강령하셨어요? 관장직을 그만두셨다기에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역시 저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요. 아니, 오늘 미술관이 쉬는 날인데 계속해서 출근하고 싶더라니. 태호,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들어가자. 태호야, 오랜만에 그림들 보며 이야기나 나눌까? 네, 그러시죠. 너무나 친근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황기찬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면 최자영의 협조가 필요했죠. 황기찬은 집으로 가자마자 노숙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관장직 내려놓으세요. 아니, 기찬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관장이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나보고 그걸 내놓으래. 네 엄마 지금 안 그래도 투자 사기에 악플 테러까지 당하고 화병 나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싫다, 안 됩니다. 내 아들 회장님. 엄마,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제가 회장 자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손님이 있는데. 그 남자 태호가 저랑 일하게 하려면 최자영이 미술관 관장이 되어야 해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자영? 싫다, 싫어. 내가 치매 걸린 그 여자보다 못하단 말이야? 아무리 이혜미가 예술 쪽의 문외한이어도 치매 걸린 그 여자보다는 낫겠지. 어머니, 제발요. 치매 환자라지만 미술 작품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림 앞에만 서면 치매 환자인지도 전혀 모를 정도라고요. 어머니가 양보하세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최자영에게 다시 관장 자리를 내놓으려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황기찬의 말을 무시하고는 미술관에 출근했죠.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기억을 잃은 최자영은 전에는 치킨집을 맴돌았었는데 태호를 만난 영향인지 이번엔 아침부터 미술관으로 출근해 있었는데요. 강재인도 엄마를 설득하려다 실패하고 말았죠. 엄마가 그림 앞에만 서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당분간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자영은 결국 미술관 관장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옆에는 방해꾼 노숙자가 최자영을 노려보았죠. 관장님 저 왔어요. 그리고 최자영을 만나러 태호는 매일같이 미술관에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의 조예가 깊어 매일같이 그림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죠. 모네가 어쩌고 뭉크가 어쩌고. 노숙자는 그 옆에서 끼어들려다 번번이 최자영에게 무시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저 여편네가 치매 환자 주제에 나를 무시하네. 저 태호 머시갱이는 최자영이 치매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어. 수십억을 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린 노숙자는 결국 나쁜 계획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최자영의 치매를 이용해서 큰 금액 사기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략이었죠. 한편 태호는 회사에서 강재인과도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인아, 네가 디자이너 L이었어? 말도 안 돼. 나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디자이너 L이랑 협력하고 싶어서였는데 너였다니. 넌 역시 최 관장님 딸이구나. 너무 반갑다 제인아. 최자영 관장님은 이미 만났어. 관장직을 그만두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더라고. 다시 일하시기로 하신 거야? 태호 오빠 너무 반가워요. 엄마는 이미 만나셨군요. 황기찬이 데려온다던 사람이 오빠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는 지금 관장직을 하실 상황이 아니세요. 그게 사실 엄마가 지금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미술관 관장직은 황기찬 회장 엄마인 노숙자 씨가 맡고 계세요. 강재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모르셨겠지만 저희 집안이 뉴스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 많았어요. 장례식도 여러 번 겪으면서 엄마가 많이 힘드셨던 거죠. 강재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관장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난 전혀 몰랐어. 미술관에서 배웠을 때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태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죠. 나에겐 정말 은인이신데 내가 그것조차 몰랐다니. 미안하다 제인아, 내가 면목이 없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엄마가 저렇게 되신 건 제 탓이 커요. 아마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강재인이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오빠가 돌아왔으니 엄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실 수도 있겠어요. 엄마가 오빠는 알아보셨죠? 엄마가 아마 오빠는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아끼셨으니까요. 태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제인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최자영 관장님께 받은 은혜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죠. 어려운 형편에 꿈도 못 꾸던 미술이었는데 최자영 관장님만 날 알아봐 주시고 지원해 주셨지. 그 은혜 죽어도 못 잊을 거야. 이태호는 강재인을 만나 그간 YL그룹을 둘러싸고 있었던 비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듣는 이야기마다 태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는데요. 황기찬 이 비열한 자식 날 이용해서 회장 자리를 지킬 생각을 했다니. 그 자식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나 봐. 너랑 내가 어떤 사이인데 말이야. 치매인 최자영 관장님까지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지독한 놈이구나. 태호가 강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제인아, 내가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신경 쓸게. 그나저나 황기찬 그 자식은 보는 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 옆에 강세리가 있어서 어찌나 놀랐던지. 너를 버리고 선택한 게 고작 강세리라니. 그나저나 강세리는 제주도 좋아? 옛날에 널 사칭하다 걸려서 강제 전학까지 간놓고 이제는 내 동생 신분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니 말이야. 태호가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제인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 인간들 제대로 천벌받게 해야지. 그리고 최자영 관장님 자리에 황기찬 엄마 모 이름이 노숙자?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어. 미술의 문외한인 사람이 관장직이라니 말도 안 되지. 보험 사기꾼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 살인마 집안이 신성한 미술관을 더럽히는 꼴 더는 못 보겠다. 그 집안 인간들 네 인생에서 치워줄게. 이게 내 은혜 갚는 방법이야. 너무나도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이었습니다. 강재인의 가슴속에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강재인이 태호와 깊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정호성과 김도윤에게도 닿았습니다. 정호성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최자영 관장님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 이렇게 운이 따르는구나. 역시 착한 일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야. 김도윤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법이지. 반면 강세리를 봐 과거에 했던 그 업보가 고스란히 이어져 오다니. 황기찬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당분간은 태호한테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좋겠네. 뒤에서는 이미 강재인과 태호가 손을 잡은 상태였지만 황기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태호를 자신의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황기찬의 자만심 가득한 표정이 곧 어떻게 변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황기찬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에 나섰는데요. 인사하세요. 제가 어렵게 모셔온 아트 디렉터 태호를 소개합니다. 모두가 태호를 모른 척했지만 오직 강세리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강세리는 태호와 눈이라도 마주칠라 하면 눈알을 돌리며 필사적으로 태호를 회피했죠. 태호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강세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황기찬이 결국 강세리의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는데요. 강세리, 너 나한테 더 숨기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강세리는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이 YL그룹으로 오게 된 것인지 너무나도 무서웠죠.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강세리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강세리는 태호에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캐서린의 신분을 훔친 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강세리가 낳은 아이 황지호. 그 아이는 황기찬의 아들도 아니고 전 남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황지호의 진짜 생물학적 친부는 바로 이 남자 태호였던 거죠. 강세리는 태호를 속이고 여동생의 신분을 훔친 뒤 애까지 숨겨 황기찬의 아들로 키워왔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이 밝혀질까봐 강세리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드디어 강세리와 노숙자의 파멸을 알릴 해결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세리가 황지호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노숙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최자영을 괴롭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의 악랄한 계획이 시작된 것이었죠. 치매 환자기에 실수하는 일들을 구박해가며 점점 압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고가의 그림을 훼손해버렸죠. 진짜는 아까웠기에 가짜 그림을 구해 훼손해놓고 최자영이 실수한 척 조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에 악독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이러면 최자영이 더는 이 미술관에 얼씬거릴 수도 없겠지? 노숙자가 미술관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범죄자가 밖에 나와 싸돌아다니길 다녀. 김도희를 죽인 건 내 아들이 아니라 최자영이라고.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실수 아니라고요. 최자영 관장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찾았죠. 제인아, 내가 안 그랬어. 나 아니야. 최자영은 노숙자 때문에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지만 치매로 인해 제대로 반박조차 할 수 없었죠. 노숙자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기에 왜 치매 환자를 보호도 안 하고 밖으로 내돌리길 내돌려. 이거 그림 어떻게 할 거야? 다 상했잖아. 이 그림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60억 배 상해네. 노숙자는 지난번 토지 사기에서 당한 피해를 최자영에게 덮어씌워 뜯어내려고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최자영을 노려보았죠. 노숙자는 아들을 지키고 자신의 관장 자리고 지키기 위하여 머리를 굴렸건만 이 계획은 태호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태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숙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노숙자 관장님. 당신이 그러고도 이 미술관 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호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이 그림 가짜잖아요. 지금 치매 환자한테 다 덮어 씌우는 겁니까? 태호가 황기찬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씨, 나 당신과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믿고 당신과 일을 할까요? 태호는 그림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어 최자영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최자영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황기찬은 태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위해 아주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채 간절하게 매달렸죠. 이태호 씨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사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시니 그러셨던 거죠. 어머니는 제가 당장 병원에서 치료받게 조치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기찬 씨, 제가 그럼 황기찬 씨 집에 저녁 초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황기찬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황기찬은 대체 태호가 왜 자신의 집에 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곧장 자신의 집으로 태호를 데려갔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태호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태호는 강세리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친구세요?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태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저는 황지호예요. 6살이에요. 아이의 해맑은 대답에 태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태호는 황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의 생김새까지 자신을 쏙 빼닮은 모습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호 혈액형을 아저씨가 알 수 있을까?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자리를 비운 사이 태호는 지호의 혈액형을 물어보았고 지호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죠. 제 혈액형이요? 잠시만요. 황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혈액형 검사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이 곧 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저녁 식사 자리 드디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이날은 강세리의 제삿날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곧 지호가 밝은 표정으로 테이블로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이게 제 혈액형 검사지예요.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호야, 너 밥상머리 예절이 이게 뭐야? 손님 계신 데서. 강세리가 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호 그냥 두세요. 제가 지호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액형 검사지를 보자마자 황기만도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황기만의 눈이 갑자기 커지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다 기억났어. 강세리, 이 못된 살인마. 황기만이 벌떡 일어서며 강세리를 가리켰습니다. 지호가 우리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날 죽이려고 했어.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지호의 작은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죠. 엄마, 삼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나 아빠 아들 아니에요? 나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태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황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데리러 왔어. 태호는 충격 선언을 터뜨리며 드디어 강세리를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강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황기찬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황기찬의 몸이 바닥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넘어졌죠. 식탁 위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여왕의 집이 최종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데요.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강세리의 거짓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네요. 9월 달에는 야구 결방도 없다 하니 이제부터 쭉쭉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여왕의 집이 더욱 탄력을 받길 바라며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